26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간부회의를 열고 새로운 팀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CDC 주임 가오프가 돌연 해임된 것입니다. 관계자는 나이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가오프는 60세에 불과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오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오프가 중국 백신의 질병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고 공개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사실을 거론하며 가오프 해임의 진짜 이유가 공식 입장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표된 중국 CDC 지도팀 조정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션융빈이 가오프 후임으로 중국 CDC의 주임을 맡게 됐으며 당위원, 상무위원 등 많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중국 CDC 주임이던 가오프는 양해해서 사스가 중국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10개월 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우한을 방문해 조사했던 가오프는 사람 간 전염이나 의료진 감염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개된 많은 자료에서 중국 당국이 사람 간 감염을 공식 인정한 2020년 1월 20일 이전인 2019년 연말에 이미 사람 간 감염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에게도 널리 전파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오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논란은 중국 백신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가오프는 2021 전국 백신과 건강대회에 참석, 중국 백신의 질병 예방 효과는 그리 높지 않으며 접종 순서와 대체 백신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곤란에 처한 그는 다음날 관련 보도들이 자기 말을 완전히 오해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가오프의 갑작스러운 해고는 베이징 당국이 현재 중국의 CDC와 PCR 검사 기관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PCR 검사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관련 부처들이 서로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고 그 과정에서 검사 누락 등 관리나 부정이 잦아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간수, 구이저우, 쓰촨, 지린, 텐진, 광둥, 후난 등지의 PCR 검사 관련 기관들이 사찰을 당해 여러 기관이 폐쇄 혹은 부적격 처리됐으며 지역 CDC까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오프가 희생양으로 면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애국을 내세워 거대 SNS 팔로워를 거느리는 이른바 애국 사업가들이 노벨상 수상작가 모엔을 온라인 인민법정에 세우더니 이번엔 배우 하이칭을 온라인 인민재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이칭이 연기한 농민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촌스러워 중국을 추하게 보이게 한다는 이유인데요. 이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중국 리 루이진 감독의 영화 히든 인 더 더스트가 베를린 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중국 샤오퍼농들은 이 영화에서 시골 농부 역할을 한 하이칭이 너무 촌스럽다며 중국 시골을 추하게 묘사해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하이칭이 SNS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내 우상은 채플린이다. 어렸을 때 그를 무척 좋아했다라고 한 걸 두고는 왜 외국인인가? 중국인 중에 배우가 이렇게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라며 외국을 숭배한다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영화감독 리 루이즈는 간수성 장애 출신으로 그의 고향 마을이 촬영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이칭도 간수에서 10개월간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영화의 거의 모든 조연은 현지 마을 사람들이 맡았고 하이칭은 그 영화에서 유일한 전문 배우였습니다. 영화에는 간수성 농촌 사람들의 고생스러운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돌았던 간수성 룽난 우두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노동시장의 하루하루를 찍은 영상에서는 새벽 어스름부터 날품팔이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매일 만두를 먹는 현지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웨이보 외국 사업가가 지아장커 감독의 영화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서 보기가 불편하다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아장커 감독은 진리가 가장 큰 긍정적 에너지다.
진실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현답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과 일본 수역을 지속해서 침입하자 미군은 6월 말 대규모 군용기를 파견, 일본과 중국 사이의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을 비행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이들 미군 전투기의 약 10%는 정중앙선을 넘어 중국 인근 해역 쪽으로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도 합동작전을 위해 조기 경보기를 보냈지만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또 미국 측이 작전 시작 전에 대만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고위관리는 이번 작전이 역사상 중국에 대한 미군의 최대 전력 과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워싱턴은 이번 훈련에서 중국의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